예, 도봉갑 출신 김재석입니다. 양혁승 대표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닌데. 네. 잠깐만 시간. 네, 시간 다시. 자,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나오고. 예, 이번에 저 배드뱅크 그러니까 세도약기금 대표로 취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 그 전에 그 장소연 이사장으로 여전히 같이 겸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 지적을 드릴 거는 그 전에 일하셨던 장소연에서는 채권 소각은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수당 다 챙겨 가셨고 그 가운데서 실적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8천억의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배드뱅크 대표까지 가셨다는 데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금융위원장님한테 밀어드릴 테니까 빚 탕감 세게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뭐 취지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동의가 되진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 저 대표님이 여쭤보기 전에 금융위원장님한테 먼저 한번 확인 좀 하고 제가 신문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채무 탕감, 채무 조정 사례들이거든요. 이 4개의 사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실제로 채무 조정 내지는 채무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에 복귀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거 뭐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최근 학술 대회에서 그 외국에 석학이 와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네. 이 각 사업에 대한 추적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융위원회 답변을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봤는데 정량 평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정성 평가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질의는 제가 지난 정부 때 금융위원장 때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배드뱅크 사업을 한다길래 그럼 지난 정부에서 잘 됐으니까 한 것일 텐데 그럼 지난 정부에서 잘 된 사례를 가지고 와라. 실제로 거시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계자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여전히 그 자료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한 상태에서 8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특히 지금 양혁승 대표님이 계시는 장기소액 연체자, 이거 장소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12억밖에 집행 안 해요. 1,000억이 넘는 금액 가운데서 12억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률이 1%고요. 실제로 75만 명인가요? 76만 명 가운데서 9천 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9천 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대상이 안 됐었는데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집행률 아닙니까? 네, 일단 정책 설계 측면에서 많이 너무 길게 차이가, 말고 짧게 답변. 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자 대상으로 한다는 네, 그 말씀하시는 신청자 거죠? 기반으로 해서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 설계를 다시 하던가 아니면 뭐 그 기금을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던가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2억 남짓한 기금을 집행하신 거 이외에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으로 이자를 152.7억이나 받았습니다. 사실 이자 놀이했다는 거거든요. 재단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채권 소각에는 12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네. 공적 채무 조정을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한 9억 정도 됐고요. 제가 그거 알아봤는데 네. 대표님 그거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거 사실 변호사 선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법률 지원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법률 지원이지 저 채무 조정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취지가요 이렇습니다. 아니니까요. 제 말씀은 네. 애초에 장소연이라고 하는 것이 채무 조정 내지는 빚 탕감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변호사 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그걸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대상자가 장기 소액 연체자 중에 저희가 채권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관련한 거 그거 법률구조공단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지원 받는 분들은 해당되는 장기 소액 연체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시죠.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한 그 공적 채무 지원 사업 저거 8.6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지원 사업입니다. 채무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그러고 보니까 뭐 광고비도 한 10억 집행됐고요. 뭐 대관, 뭐 이런 식사, 뭐 이런 거 돈 좀 쓰셨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이사회 개최에서 계속 감사 연임, 이사 연임, 이사장 연임 이걸로 이사회 개촉하시면서 이사와 이사진들이 그 이사장님이 연임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5억에서 8억 사이가 들어갔고요. 회의 수당으로 이사장님 포함해서 이사회들 한 7,640만 원 회의 수당도 야무지게 받아가셨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1%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 그런 사업에서 이제는 8천억이 되는 어마무시한 채무 탕감 관련한 사업의 대표로 가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경영에 완전히 실패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경영의 총책임자로 간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길래 이재명 정부에서 이 큰 사업의 수장을 맡으셨습니까? 네. 그 정책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새도약 기금 같은 경우는 일괄 매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사장님이 어떤 역량과 어떤 능력과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 사례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이사장님의 이와 관련된 양력 내지는 뭐 능력은 1%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실패한 사업의 결과의 수장으로서의 제가 이력만 알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떤 무언가가 있었길래 갑자기 대표이사까지 가셨느냐 이 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그러니까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 뭘 하셨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사업이 그래서 다르다는 걸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된 구조 내에서 실제 이사회에서 실제 업무 기탁은 캠코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게 제대로 정책 효과에 맞게 진행되는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실제 해당되는 아니 잠깐만요. 네. 동문서답 하시지 마시고 질문하는데 답을 하셔야죠.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장 동문서답 하세요. 예, 아니,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실패한 사업 결과와 그 가운데서 대표로 취임하시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센 욕 한번 하신 거 말고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한 귀의는 실제 중요한 게 통제 가능성, 재량의 질문 더 드리세요. 범위를 범위 내에서 잠깐만 시간 멈추세요. 대표님 잠깐만요. 그거는 자꾸 딴소리를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고 그 뚜렷한 이력을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신 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윤 대통령에 대한 센 욕 하나 하신 게 제가 확인한 유일한 그 이재명 정부 안에서의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에서조차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는 겁니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비탕감하는 정책을 이사장님한테 쉽게 맡기겠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나오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5천억 규모의 그 1,000억 가지고 투자해서 5천억 새로운 특례 대출한다 그러는데 지금 8천억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나머지 4천억 어디서 가져오실 겁니까? 네, 여기에서 저희 장소연에서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1,000원이고 나머지 4천억을 어디서 가져오실 아닙니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례 대출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억 규모 특례 대출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저 5천억이라는 말은 뭐 장소연 자체에서 5천억을 소액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1,000억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신보기에서 주관해서 소액 특례 대출을 진행할 때에 장소연에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서 한 7, 800억 정도로 대체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실 상환자들을 위해서 실제 소액 특례 대출을 할 때의 이자 차액을 장소연 기금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드세요.